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한 달 만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 사실상 일당의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도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진도 쌍계사 천년고찰에서 서양화의 유화기법으로 그려진 탱화가 대거 발견됐습니다. 20세기 초반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돼 문학의 안팎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장 황과열에 의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들어갑니다. 미국과 일본 전지 훈련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한 달 만에 광주 전남 패권을 사실상 거머쥐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득권을 가진 현역 의원들이 당만 갈아타 도로 더민주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주승용 의원과 장병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선거 때만 호남을 이용하는 더민주의 패권 정치에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고 정권 교체라는 국민 꿈에도 응답하지 못한다며 탈당 배경을 밝혔습니다. 벽을 뚫어야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패의 사슬을 끈을 이기는 정당, 강한 야당을 만드는 데 벽돌 한 장을 놓겠습니다. 광주 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이미 4명이 국민의당 행을 선언했고 박혜자 의원도 조만간 탈당 이후 옷을 갈아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13일 더민주를 탈당한 지 한 달 만에 사실상 광주의 패권을 거머쥔 겁니다. 전남 역시 다음 주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서 이계호, 이윤석, 김영록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날 것이 유력해 전남의 패권 접수도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이들 모두 탈당의 변으로 지역 민심을 들고 있지만 한편에선 기득권으로 대변되고 물갈이 대상이 되는 현역 의원들이 공천과 당선만을 위해 당정만 바꾼다는 따가운 시선도 많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차별화된 공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투명하고 혁신적으로 사람을 공천할 수 있는 방법들, 우선 공천 방식부터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천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당 한 달 만에 지역 패권을 사실상 거머쥔 안철수 신당. 얼마나 새 인물을 뽑고 그에 따른 경선이나 공천 후유증을 극복하는지가 신당 바람의 파괴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천년고찰 진도 쌍계사 법당의 전면 해체 보수공사 도중 그동안 숨겨져 있던 벽화가 대거 발견됐습니다. 20세기 초반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서양화에서 쓰이는 유화물감으로 그려져 있는 탱화들을 MBC가 단독으로 촬영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조선 숙종 시절인 1677년 지어진 진도 쌍계사 대웅전입니다. 전면 보수공사를 진행하다 석 달 전 해체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붉게 회벽칠이 되어 있던 법당 내부 벽에서 그림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사 거의 진행이 마지막 단계가 왔는데 이 벽체가 발견돼가지고 현재 공사가 이제 중지돼 있는 거거든요. 회벽칠 뒤에 숨어 있던 탱화들은 가로 3m, 세로 1.3m의 대형 벽화부터 1m, 0.6m 크기까지 모두 19점. 20세기 초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통 불화 기법이 아닌 서양화의 유화 기법으로 그려진 탱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웅전 수리 기록이 남아있는 1939년을 전후해 그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색깔이 있는 미세한 분말에 식물에서 나온 기름을 섞어 채색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교하지 않아 불교 예술적 가치는 미흡하지만 탱화가 서양화로 그려진 배경과 회벽칠로 가려지게 된 이유, 작가 등은 근대 문화적 연구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부처님이나 이런 옥시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새들이 근데 굉장히 이렇게 듬성듬성 좀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쌍계사와 전라남도는 균열 등이 진행 중인 탱화의 원형 유지를 위해 벽 전체를 분리해 옮긴 뒤 탱화 보존과 연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기장판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화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화재 주범이 전기장판인데 오늘도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주택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15분간의 화재에 집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오전 10시쯤에 난 불로 인해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96살 노모 할머니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노할머니가 누워있던 전기장판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기장판에서 불이 처음에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락금이라고 이렇게 접속 불량됐을 때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9월에도 목포에서 전기장판 추정 화재로 일가족 4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전기장판류 안전사고는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고 화재나 화상 사고가 이 중 8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과열과 누전, 내부 조절기 이상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전기장판은 베개와 매트리스 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불이 나면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기장판을 사용하실 때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걸 점검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온에다 놓고 사용한다든가 또 특히 애출하실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반드시 빼주셔야 돼요. 특히 저소득층 등과 같은 에너지 빈곤층의 경우 난방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만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2년 전 조사에서 광주 전남에서는 한겨울 넉 달 동안 1,500여 가구가 난방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전기장판에 의지하며 겨울을 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설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이뤄집니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홈페이지와 역 창구 등에서 오는 19일에는 경부와 경전, 충북선 등을, 20일에는 호남과 전라, 장항, 중앙선 등의 설 열차 승차권을 예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승차권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1인당 최대 12매까지 예매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과 자동 발매기에서는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 예산이 없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은 951억 원.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절감하면 841억 원을 누리과정에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을 합하면 오히려 돈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교육청은 엉터리 분석이라고 반박합니다.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 순세계 잉여금이 있지만 대부분 사용처가 있는 예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교육 환경시설 개선 등에 투자할 수 없게 됩니다. 초중고의 교실 여건 개선이랄지 누수분 부분, 화장실 개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린이집으로 가버리면 초중고에 투자할 여력이 없게 되죠. 인건비 계산법도 다릅니다. 전남 지역 올해 퇴직자는 515명, 신규 교사들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교육부는 고호봉자와 저호봉자 똑같이 평가해 인건비를 과다 책정했고 이를 감안하면 171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남는 돈일까? 휴직자가 발생하면 기간제 교사를 써야 하고 각종 수당 개정에 의한 인상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심지어 퇴직 예정자 수 자체부터 근거가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주장입니다. 퇴직이 이루어져 봐야지만 재원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남을지를 추정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본예산의 편성 못한 기간제 교사 인건비 등으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전입금도 교육부는 212억 원, 도교육청은 42억 원으로 다릅니다. 양측은 1년 가까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서로 직무유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논란은 대통령의 공약에서 출발한 만큼 대결과 압박보다는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의 청년 실업률이 큰 폭으로 높아졌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청년 실업률은 7.1%로 2014년 2.7%였던 것에 비해서 4.4%포인트 급상승했습니다. 또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취업자 수도 11만 7천 명에서 11만 명으로 1년 만에 7천 명, 비율로는 5.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남은 청년 취업자 수가 6,700명 늘고 청년 실업률은 8%에서 7%로 낮아졌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청년 실업률이 평균 9.2%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청년 창업 지원을 본격화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서울 청년 창업 플러스 센터를 방문해 실제 창업 성공 사례를 듣고 지역의 열악한 창업 환경을 극복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어 한국NDL투자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광주 지역 벤처 신생기업의 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다음 주부터 미국과 일본 전지훈련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들어갑니다. 몸 만들기에 한창인 선수들 각오 들어봤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좋아하는 탄산음료를 끊고 체중을 10kg이나 뺀 나지완. 지난해 자신을 비롯한 타선의 부진으로 가을 야구를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일찌감치 몸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팀 훈련이 시작되기도 전에 눈에 띄게 날렵해진 모습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고 그래서 안 먹고 안 자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사람들이 정말 나지완 열심히 준비했구나. 미뤄뒀던 결혼식을 치르며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양현종. 연봉에서도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로 인정받은 만큼 최고 투수 대우에 걸맞는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합니다. 윤성민이 올 시즌부터는 선발로 보직을 바꾸면서 부담감은 덜었지만 목표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뭐든지 작년보다 잘하는 겁니다. 방어율이나 탈삼진이나 이닝, 볼넷도 줄이는 게 모든 면에서 작년보다 더 높게 잡아야만이 제 스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이맘때 10명 안팎 끼던 부상 선수들이 올해는 3명으로 크게 줄어든 것도 올 시즌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입니다. 윤성민의 뒤를 이을 확실한 마무리 투수 발굴과 안정적인 득점 지원을 해줄 타격진 완성이라는 숙제를 받아놓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는 오는 16일부터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오키나와에서 올 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사회 구성원들과 나누는 재능 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수 지역 음악인들의 재능 기부를 만나보시죠. 김종태 기자입니다. 자신의 몸보다도 큰 아쟁을 익숙한 손놀림으로 연주하는 초등학생들. 학교에서 국악을 공부하지만 지역 저변이 좁아 평소 연주 실력을 높이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방학을 맞은 이들 아이들에게 여수시립 국악 단원들이 직접 과외 선생님으로 나섰습니다. 아쟁뿐만 아니라 퉁소와 가야금, 피리까지 국악 단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국악 꿈나무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실력을 함께 모여 연주를 하다 보면 어느덧 아름다운 소리로 재탄생합니다.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선생님들, 국악단 선생님들께 많은 걸 배워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과 후 보수 없이 하는 일이지만 자신들이 가르친 아이들이 실력을 뽐낼 때면 국악단원들에게 남다른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우리가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한켠에서 장애인 30여 명이 모여 멋진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여수시립 합창단원인 김혜일 씨가 지휘자가 돼 장애인 합창단을 만든 것은 지난해 8월. 매주 두세 차례씩 같은 합창단원 반주자인 임지연 씨와 재능 기부에 나선 결과 지난 연말 전국 합창대회에서 입상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노래를 강습하는 재능 기부자를 넘어 장애인들과 사랑을 함께 나누며 이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주는 희망의 메신저가 됐습니다. 일과 끝나고 바로 와서 이렇게 같이 하면은 오히려 이제 밖에서 막 지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은 더 힘이 나요. 그게 더 좋은 거죠.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이웃과 함께하는 재능 기부자들로 추운 겨울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 민주통일정치포럼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청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의 영혼을 배신한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한일 협상 전면 폐기 선언 운동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여성단체연합도 2차 수요 집회를 갖고 위안부 협상 무효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 장성군 유두석 장성군수와 직원들이 894만 7천 원을, 동구 지산동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140만 6천 원을, 남구 봉선동 한국아델리움 1단지 주민들이 12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5년산 공고 비축미쌀 매입가가 1등급 기준으로 40kg 한 포대당 52,27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작년 수확기 전국 산지 쌀값 평균을 환산해 매입 가격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공공 비축미 쌀 매입에 참여한 농가들의 매입대 현장에서 우선 건넨 지급금 5만 2천 원을 뺀 차액을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건축 허가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업체에 무단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내줘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